또 그리고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그 준비가 좀 너무 덜 되게 덤벼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좀 이렇게 의원들 뭐 10여 명이 역할을 나눠서 누군 이걸 물어보고 누군 이걸 물어보고 이렇게 집중해서 공격하고 막 없던 내용을 막 폭로하고 이게 있어야지 이제 국감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의힘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고 막 서로 묻고 싶은 것만 물어보고 뭐 물었던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거 자체에서 이미 국민의힘이 마이너스로 먹고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사전 이제 오늘 그 내용 중에 질문을 미리 받았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후보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제가 출입처는 야당이지만 야당 의원 중에 누가 뭐를 잘해가지고 어떤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런 게 없고. 김태현의 정치쇼. 야당 붙어야 되겠죠? 민주당. 네. 저기 국감 네. 어제 끝났잖아요. 네. 국감은 끝난 건 아닌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감은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행안위 국토위 끝났는데 일단 총평부터 간단하게 해보죠. 어떻게 총평이요? 보셨어요? 국감. 뭐 이재명 지사가 뭐 안 해도 될 국감을 나서서 해서 그 대장동 의혹을 잘 방어했다. 잘 설명하고 뭐 일부에서는 사실상 국민의힘을 압살했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잘했다, 뭐 잘했다, 선방했다 이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내부에서 그러면은 야 그럼 이제 이걸로 우리 대장동 문제 다 털었어. 이제 우리는 이제 대선 앞에 탄탄 같아요. 대장동 우리에게 없어 이건가요? 그렇진 않죠. 예, 앞으로 대장동 의혹이 이 대선 끝까지 갈 거라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뭐 지금까지 나오는 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국정감사 내내 지적했던 것들만으로는 결국 국민의힘이 가장 하고 싶은 거는 특검 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 갈 논리는 제대로 못 만든 것 같고 또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뭐 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진짜 혼자서 진짜 뭐 한 100인의 몫을 하면서 다 설명을 하고 자기 주장을 제대로 쫙 펼칠 수 있는 이틀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요 국감 이틀 참석할까 말까 했는데 참석한 게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플러스가 됐다고 평가하고요. 결국 이제 당에서는 계속 나가지 말라. 경기지사직 이제 그만두고 후보에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본인 스스로 하고 싶어서 이제 나갔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이재명 지사의 뜻이 더 훨씬 잘 맞지 않았냐. 당 내부에서도 뭐 큰 문제 없이 그리고 오히려 또 국민의힘 쪽에서 뭐 자살골 같은 것도 많이 넣지 않았습니까? 사진. 네, 사진. 조폭 사진. 김용판 의원의 뭐 이런 거는 너무 그냥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일어나서 국민의힘 자책골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고정현 기자의 평가. 영도 원빈이라고 본인이 한번 얘기했던 고정 기자의 평가였고 그 얘기 왜 했냐면 곽지은 기자 이거 뭐예요? 지사마님 네 왕님 안녕하세요. 곽 기자 패션 죽이십니다. 흐흐흐. 이건 뭐 버버리 코트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건데 추워서 껴입은 건데요. 자주 입습니다 저 패션. 리라 정미님 이거 뭐예요? 곽재훈님 여친의 결별 소식 폰에서 눈을 못 댐? 일단 저기 해명을 저 여친 없고요. 결혼했고요. 깜짝 놀란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예. 아까 제가 그 저기 아침 라디오 내용 다른 방송 라디오 인터뷰 좀 보느라고 이걸 오프닝 할 때 라디오 그 폰을 보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아마 유튜브로 보신 분이 쓰신 모양인데요. 폰에서 눈을 못 떼는 거 보고 우리 리라 정미님이 곽 기자 여자친구랑 결별해가지고 지금 그 카톡 보느라고 지금 폰에서 눈을 못 떼고 이렇게 지레 짐작하셨다. 진짜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데 정말 여자친구 없습니다. 오해하지 원래 기혼자랍니다. 뭐 셀럽들 보면은 결혼하고 나면은 과거 이제 뭐 이성 친구가 나와서 과거 일을 폭로한다거나 좀 그런 일인 줄 알고 저 얘기를 하다가 약간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힘 말이죠. 네. 좋네요. 훈훈하네요. 영도 원빈은 또 한쪽은 또 총각인 줄 아시는구나 우리 구독자분들이. 자. 국힘은 어때요? 아니 국민의힘은 뭐 그 한마디로 이제 자신들이 성과가 별로 없었는데 상대방이 반칙을 했다. 그리고 반칙?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가 뭐 제대로 답변을 안 하려고 하고 뭐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증인도 못 불렀고 그다음에 뭐 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서 편파 진행을 했다. 이런 입장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강명국 원내대변인 어제 논평에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수세에 몰리자 온 국민적 관심에 선택적 기억과 선택적 망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부분을 이제 야당 공격하는 건데 기억 안 난다라는 거.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임명한 거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한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한 거는 좀 실책일 것 같은데 말을 좀 잘못한 거죠. 사실 정치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인사권자의
그 책임인 건데 말을 이렇게 한 거는 좀 실수이지 않았나. 그리고 또 뭐 나중에 중간에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체포될 당시에 뭐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 네. 뭐 이런 얘기도 아니 그걸 어떻게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내용을 알지 검찰에 체포되는 과정을 뭐 이렇게 약간 국민들이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얘기를 스스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실수인 것 같은데 뭐 그 외의 얘기가 너무 국민의힘이 좀 약간 논리가 없고 이재명 지사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또 보면은 또 그리고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그 준비가 좀 너무 덜 되게 덤벼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좀 이렇게 의원들 뭐 10여 명이 역할을 나눠서 누군 이걸 물어보고 누군 이걸 물어보고 이렇게 집중해서 공격하고 막 없던 내용을 막 폭로하고 이게 있어야지 이제 국감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의힘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텐데 네. 전혀 그런 거 없고 막 서로 묻고 싶은 것만 물어보고 뭐 물었던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거 자체에서 이미 국민의힘이 마이너스로 먹고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사전 이제 오늘 그 내용 중에 질문을 미리 받았는데 네. 가장 눈에 띄었던 사람이 누구냐. 네. 이재명 후보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제가 출입처는 야당이지만 네. 야당 의원 중에 누가 뭐를 잘해가지고 어떤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런 게 없고 이재명 후보가 좀 이제 그나마 위기에 빠질 뭐 위기랑 이제 가장 비슷하다고 한 게 좀 아까 이제 고 기자님 말씀하신 그 체포 당시에 자살한다고 악 먹었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저 얘기를 이재명 후보 혼자 왜 하지 이런 거였고 또 지난 18일에도 보면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이 추가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게 어제 국감 때 좀 논란이 됐는데 당신이 저 이재명 지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면 배임의 문제가 있으니 예, 누가 건의하고 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냐. 요 김인혜 그렇죠. 의원 질문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 부분도 보면 야당 의원들이 이제 뭘 어떤 이런 질문을 해서 답변을 유도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재명 후보 본인이 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방어한 포인트를 쌓은 것도 이재명 후보 본인이고 뭐 약간 어떤 위험한 발언을 해서 좀 위기를 자초한 것도 이재명 후보 본인이고 야당은 특별히 존재감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핵심이 됐던 거는 이재명 지사에게 배임 혐의를 씌울 수 있느냐.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배임 혐의로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 윗선은 결국 이재명 지사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그런 법적인 문제를 증명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증거를 들이대고 없던 얘기를 폭로하면서 이걸 올가매는 그런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유동규 본부장이 어찌됐건 구속됐으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막 공격을 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사과를 이끌어내고 아 제가 인사를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 중구난방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실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제 공격했던 점이 바로 그 정치적 책임 문제거든요. 자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요거 말씀드릴 건데 이수영님이 이제 문자 보내주셨어요. 어제 심상정 의원의 발언을 보고 통쾌해서 정의당 가입할 뻔한 1인입니다 하셨는데 이 얘기인 거죠? 심상정 의원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조간을 보더라도 네. 국민의힘 의원들 얼굴은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심상정 얼굴과 이재명 얼굴을 비교했단 말이에요. 네. 국민의힘 의원은 10여 명이나 되는데 미리 보는 대선 후보 토론회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이재명 지사가 매번 피켓을 들고 뭐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장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라는 팻말을 그 첫 번째 국감부터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심상정 의원은 그걸 패러디해서 이 돈 받은 사람은 범인이고 네. 설계한 사람은 뭐 죄인이다.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라는 팻말을 들고 서로 대조가 딱 되게 하면서 공격을 시작했고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라는 정치적 책임을 계속 물고 지면서 대통령이 될 때에도 그렇게 인사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아마 결국 사과를 하게 됐고. 어제 이재명 지사가 유일하게 제가 잘못 사과한다는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라고 하죠. 심상정 의원의 발언 부분. 네, 그 부분 이제 네. 그 이른바 유동규 본부장을 임명한 게 이재명 지사 아니냐, 어쨌든 임명권자 아니냐, 네. 그래서 정책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후보가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책임 느끼고 사과드린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어제 이 후보가 한 발언 중에 가장 사과 수위가 높은 발언이었죠. 아마 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수영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심상정 의원이 어저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공익 환수를 일부 한 것은 내공이고 잘못한 것은 다 남 탓이고 곤란한 것은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요약하면 내공남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심상정 의원이 좀 돋보였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가장 국민의힘 기억 남는 건 어제는 네. 이제 그제는 이제 김용판 의원의 그 조폭 얘기고 네. 어제는 강아지 얘기가 아니라 강아지 인형을 데리고 양의 탈을 씌워서 양두구육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참 예, 개그도 아니고. 그 양두구역은 10월 7일 국감 때 사실 같은 의원께서 한번 하셨거든요. 아, 근데 그걸 그래요? 재탕하시려다 그때 이제 LH 국감 때였는데 한번 한 거를 약간 어제 다시 한번 하려다가 그것 때문에 막 국감이 정회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6889님. 저는 어제 보면서 야당 분들께 실망했어요. 혼잣말하고 답변 시간도 안 주고 아님 소리치고 강아지 인형에서는 웃겼어요. 초딩도 안 그럴 것 같다는. 도대체 국감이 맞는지. 참고로 전 중도입니다. 당보다는 사람 보고 투표하는 스타일입니다 하셨는데 어제 강아지 인형도 있고 네. 뭐 야당 의원이 뭐 손가락질하지 마요 그랬더니 뭐 진행하던 그 위원장 대리 네, 종천 의원. 조응천 의원이 그럼 발가락질할까요? 뭐 이렇게 대고 한다거나. 이건 약간 초등학교 제가 싸움입니다. 국민의힘을 좀 변명해 주자면 네. 이제 월요일 날 국감 때 이게 안 짜여 있고 이제 질문을 하면은 네. 원래 7분밖에 질문을 못 하거든요. 네. 7분 질문을 하면 이재명 지사가 이게 뭐 5분 6분씩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당 5분 6분씩 답변을 하면은 막 30분 40분 막 1시간을 이재명 지사 혼자 다 답변을 하니까 어제는 좀 시간을 줄이게 우리가 작전을 짜자라고 아, 해서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일부러 못 하게 했던 네. 거죠. 예. 근데 뭐 국감을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원이랑 뭐 보장을 받아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제가 의원의 보좌관이라면 의원님 인형 무슨 이상한 옷 뭐 이런 거 있죠. 예전에 뭐 침대 같은 거 누운 적도 이런 거 있잖아요. 퍼포먼스 하지 마시죠. 저는 그럴 거예요. 근데 많이들 하시더라고. 왜? 그런 거 하면 한 컷이 나오거든요. 신문이든 TV든 방송에 한 컷이 나오기 때문에 뭐 군복 뭐 입고 뭐 들고 동물 가지고 나오고 저라면 안 합니다. 저는. 예. 뭐 사람마다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국민의힘 좀 볼게요. 윤석열 캠프 전두환 왜 웃으세요? 뭘 물어보실지 예상이 예상이 되가지고. 되죠. 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 발언 그저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 2차 TV 토론이 있고 TV 토론이 있고 하니까 여기서 뭔가 사과를 할까 유감 표명을 할까 이런 궁금증이 일었었는데 결국 안 한 거죠. 예, 뭐 사과나 유감 표명이라고 해석될 만한 거는 사실 그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 어제 사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도 좀 걱정이 나왔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 만나서 한 얘기가 이 윤 후보 입장에서는 진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사과를 주저하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조속히 조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과하라고 촉구를 한 거고 뒤에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아예 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는 뭐 캠프라기보다 이제 후보 입장이 이거는 발언이 잘못 전달된 거다. 오히려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입장이 좀 상당히 후보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져 가지고요. 뭐 사실 캠프 안에서도 좀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후보 입장이 뭐 그러니까 어제 이제 공식 사과나 유감 표명보다는 내 진위가 이거고 그게 잘못 전달됐다. 뭐 진위 이겁니다. 알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 건데 그럼 캠프의 스태프들은 어때요? 입장이 일치 단결해서 후보의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부적으로는 이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어떤 의견 개진이 있어요? 그런 의견 개진이라는 게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는 좀 무리한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후보한테 그런 걸 그러면 좀 이렇게 직언을 했는지 지금 그거는 아직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어제 이제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라디오 방송 나와서 그 후보 본인이 광주에 내려가서 사과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한번 말씀드려보겠다. 참모진들이 말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오늘 한번 추가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연호님 윤석열 때문에 그동안 호남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국힘이 일순간에 무너짐. 6466님 윤 후보는 비단 주머니가 한 500개는 필요한 듯 탄핵하셨는데 그 비단 주머니 3개 준비했다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호남 간다라는 거죠. 예. 아 그리고 그 사과하냐 뭐 어제 이를테면 뭐 토론회 때나 좀 약간 유감 표명까지는 아니고 뭐 호남에 가서 뭐 위로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어서 경선 이후에 예, 뭐 자세를 낮춘 거 아니냐는 뭐 해석이 있긴 있었는데요. 참고로 과거에 이제 뭐 치매 환자 비하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윤석열 캠프 발표한 입장문은 경위와 어떻든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 해당 발언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요 정도는 나와야 사과인데요. 아직까지는 고수준에 미치는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는 안 나왔다. 민주당은 지금 딱 걸렸네 이거. 이거 당연하죠.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 인식 혹은 뭐 역사의 팩트를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나 좀 역사에 대해
그 지식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는 점이 계속 윤석열 후보가 드러났었는데 어제 발언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전두환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 윤석열 후보의 역사 인식이 그간 과거에 나왔던 반복된 실수가 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구나 누적된 역사 인식이 쌓여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이거를 민주당은 계속 키운다는 거예요? 뭐 계속 공격을 하고 키우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 좀 민주당이 일단 대장동 이슈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정감사라는 두 개가 큰 일이 끝이 났거든요. 일단 거기에 집중을 하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일이 아직도 산적히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뭐 그렇죠. 저 이낙연 전 그렇죠. 후보와의 원팀 문제. 아직 뭐 만나지도 않았고 네. 뭐 연락하고 있는 것도 없고요. 네. 대통령부터 일단 만나고 이낙연 후보 만나고 그리고 또 지사직 사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깔끔하게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산적히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냥 내버려둬도 이렇게 알아서 자중질환 일어나고 예, 자꾸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민주당 즐기고 있습니다. 자, 즐기고 있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송영길 대표가 정권 정권 교체나 마찬가지다. 아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그렇게 얘기한 속내는 뭐예요? 아 그게 사실 이제 민주당 청와대가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은 안 했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가장 민주당이 걱정했던 게 뭐냐. 정권 교체를 하자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50%를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거의 대다수다. 그럼 안 좋은 건데 다만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경우에는 뭔가 그간 민주당의 주류와 결이 다르고 그다음에 친문들과도 거리를 두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은 실제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뭔가 지금 정권에 교체하는 느낌, 네. 정반대 있는 느낌을 줄 거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우리가 좀 이길 수 있고 덮어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후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직접 입으로 꺼낸 거는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저는 이게 좀 말 실수가 아닌가. 아직 지금 이낙연 후보와 아직 단합 대회도 안 했고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 일단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대선에 별 개입을 안 하고 싶긴 하겠지만 제가 뭐 취재는 안 해봤습니다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에서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하나 궁금한 거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여당 후보가 대통령 이제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정권 교체라는 인식을 주려면 현 청와대가 완벽하게 차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대요? 이재명 캠프는? 이재명 캠프는 그거를 하는 게 아마 목표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권 교체를 하자라는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뭔가 변화, 뭔가 차별화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다거나 뭐 인격적으로 모독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안 하고 정책적 차별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길을 간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대통령 지지도는 지금 30% 후반인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의외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정권 후반임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완전히 척을 지면서까지는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미묘한 줄타기를 하는 게 이재명 캠프의 과제입니다. 미묘한 줄타기. 30% 후반의 대통령과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 뭐 요거 원래 이번 주쯤 후보와 대통령의 만남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아직 이번 주까지는 안 만날 것 같은데 언제 만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보보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재훈 기자, 고정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